이번 주에는 또 영원한 우리의 친구 트럼프 아저씨가 주제를 던져줬어요. 진짜 뭐 저 두 사람 내가 당연히 싸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역시 개 막장으로 싸울 거라고는 어찌됐든 상상 이상의 막장도를 보여주고 있어. 첫 번째 주제, 트럼프 대 머스크, 머스크 대 트럼프, 세계 최고의 개싸움 얘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이왕은 어디서 많이 봤죠? 흰고랩스 언제 10만 되나? 은마 재건축이 먼저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생활비 마련하려고 사찰 불전함 17차례 턴 40대 구속. 저 뉴스에서 한 가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같은 사찰의 불전함을 17번을 턴 것인가? 아니면 17군데 절의 불전함을 한 차례씩 털다가 17번째에서 걸린 걸까?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네, 아무튼 트럼프가 있고 머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미친 소리들 마약 문제 개연성 없겠나? 보조금 문제에 두고두고 금생 동안 지고 가야 할 업이다. 앱스타인 성범죄 리스트 연루, 인신 구속이 가능한 게이트. 차라리 탄핵하고 JD 벤스로 대통령 바꿔야. 아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각색을 한 게 아니에요. 조금 바꾼 거는 있는데 나는 팩트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난 게 없어. 두 사람은 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시 웅장한 팩트로 가득 찬 그런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약 문제 얘기를 한 거는 머스크가 정부 혈부 도지에서 물러났잖아. 물러나자마자 뉴욕타임즈가 머스크가 지난 대선 기간에 뭐 케타민부터 시작해서 각종 마약을 이빠이 빨았대더라 라는 뉴스를 터뜨렸는데, 트럼프는 뉴욕타임즈랑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뉴욕타임즈는 민주당 성향 언론이기 때문에 맨날 트럼프 오지게 후드를 팬단 말이야. 근데 그 싫어하는 뉴욕타임즈 기사를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조금 문제도 실제로 테슬라 보조금 다 날려버리겠다, 스페이스X 계약 취소하겠다 실제로 한 얘기고, 이제 그거에 맞서서 머스크는 앱스타인 성범죄 리스트가 공개가 안 된 이유는 그 안에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 폭탄 뉴클리어 밤에 뉴클리어 밤. 탄핵하고 벤스로 대통령 바꾸라는 말을 누가 X에서 이제 그거를 공유하면서 예스 이러고 단 거야. 아무튼 간에 참 굉장히 웅장한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잘 안 하는데 해제가 그럴 때 딱 한 번 할게요. 제가 싸운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싸운다고 했어, 안 했어? 싸운다고 했어. 나는 올해 1월부터 쟤네 싸운다 그랬어. 낌새 안 좋다, 사이 안 좋을 거다, 갈등 있다, 싸운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막 또 댓글이 달렸지만 원래 트럼프랑 머스크는 사이가 좋은데 뭐 언론에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고 아니라고 다 말씀드렸어요. 절대 아니다. 이 사람들의 성향을 생각을 했을 때 절대로 이 둘은 끝까지 같이 갈 수 없다 라는 얘기 제가 무조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트럼프 진영은 일종의 연립정권이기 때문에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다. 게다가 트럼프는 원래 다양한 세력들 사이에서 충성 경쟁을 시키는 애기 때문에 그 충성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주를 정권 차원에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고, 트럼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회가 약간 거칠어 지고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 지금 뭐 그렇게 한 상황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가 그냥 먼저 내가 주방위군 통솔하겠다라고 해버렸다라는 거를 지금 굉장히 미서부 분위기 안 좋다고 소식들 계속 들리고 있고, 요거 지금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기분이 지금 들어요. 근데 이제 이 트럼프랑 머스크 갈등이 그냥 갑자기 그저께 빵 하고 시작한 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 또 궁금할 수 있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굉장히 멀리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라 루머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 얼굴을 보면은 절대 믿기지 않겠지만 이 사람은 1993년생이에요. 나보다 5살이 어려. 솔직히 여러분들 저랑 제 중에 누가 더 어려 보여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 정치 낭인과 유튜버를 겸직을 하고 있어요. 뭐 본인은 스스로를 논객이라고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의 대부분은 그냥 음모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치 낭인이 트럼프 최측근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랑 저렇게 사진을 찍은 거는 물론이고, 그리고 트럼프 전용기에
같이 동행도 하고 그랬어.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튜브 보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유튜버들이랑 막 전용기에 같이 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근데 트럼프는 합니다. 트럼프는 그걸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이 정권에 충성스럽지 않다라고 지목을 해서 실제로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직원들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 로라 루머라는 사람이 백악관에서 부통령, 비서실장, 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핑고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뭐 비서실장,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서 근데 저기 그 청와대 비서관 쟤 누구예요? 제가 볼 때는 좀 별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진짜로 대통령이 걔를 자른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유튜버가 국정운영을 해? 그러니까 천공을 만나고 천공이 손가락으로 지목한 애들이 그냥 잘린 거 아니야. 천공이 국정운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로라 루머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국정농단을 할 수 있게 됐냐면 이 로라 루머는 요 대한우파 마가를 대변하는 애인 거예요. 이 대한우파 및 마가는 사실 뭐 일론 머스크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뭐 전통 공화당 주류처럼 뭐 권력이 센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 측의 가족도 아니지. 하지만 이 사람들은 숫자가 많고 굉장히 열성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절대로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제 로라 루머를 갖다 쓰는 거예요. 신흥 산업자본가와 마가 사이에 왜 갈등이 발생을 하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럼프의 직계 가족들은 강경 반중파이자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완전히 관계 단절해야 된다. 그리고 무역도 완전히 보호무역으로 전환해서 미국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직계 가족 그룹 쪽에서 외교 담당을 하는 쪽의 입장인 것이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사정이 다르지. 쟤는 뭐 수출도 해야 되고 해외에도 투자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민에 우호적이에요. 근데 마가 애들은 이민을 싫어하지. 그리고 고립주의를 찬성하지. 그래서 트럼프 정권 초반에 한 10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어떤 연합이 이루어졌냐면 트럼프의 직계 가족들과 대한우파 및 마가가 연합을 했다라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한 건데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로라 루머가 백악관 들어가가지고 쟤 잘르세요 했더니 실제로 잘렸다 그랬죠. 근데 그게 로라 루머가 독단으로 한 일이 아니라 트럼프의 직계 가족들이 로라 루머를 내세워서 한 일이다 라는 해석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내놨어요. 재밌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 트럼프의 직계 가족과 대한우파 및 마가가 연합한 세력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위시한 신흥 산업 자본가 요 두 세력이 지금 웅장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게 지금 백악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수면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머스크는 국무장관하고도 싸웠어요. 근데 트럼프가 루비오의 편을 들었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지금 도지가 썼던 정책들이 트럼프한테 가로막히면서 조금씩 저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머스크가 권력을 약간씩 상실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앱스타인이랑도 많잖아요. 앱스타인은 트럼프 1기 때부터 트럼프의 충신이었던 측근입니다. 국무장관이랑도 싸워, 앱스타인이랑도 싸워, 마가랑도 싸워. 머스크는 이미 대부분의 트럼프 최측근과 트럼프 지지 세력과 갈등을 겪고 왔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이미 수면 밑에서는 진짜 기회만 되면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움직임들이 이미 되게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갈등이 빵 하고 터진 게 OBBA 법안. 오빠인가? 오빠는 OPPA여야 되나? 뭐 아무튼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저거를 그냥 좀 초월 번역하면은 존나 간지나는 유일한 법 이란 뜻에 더 가까워요. 아무튼 이 법안이 뜨자마자 상호 비방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이 원빅 뷰티 그냥 오빠법이라고 할게요. 오빠법은 감세 법안이에요. 개인 소득세율 인하, 소득 공제 확대, 비과세 항목 신설하겠다. 그리고 이제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깎겠다라고 한 게 저 오빠법의 핵심 구성 요소인데 머스크가 여기에 빡친 거는 요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보면은 청정에너지 예산 삭감 여러분들 보이죠? 요 청정에너지 예산 삭감에 뭐가 있냐면 전기차 보조금을
조기 폐지한 법안이 들어가 있어요. 저 제도를 2032년에 원래 폐지하기로 했어요. 그거를 지금 거의 6년을 땡겨서 내년 말에 폐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머스크는 테슬라 미국 생산량을 2배로 올린다 그랬어요. 테슬라 미국 생산량을 늘려서 미국 안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후에 사람들이 현대 토요타 전기차 말고 테슬라의 전기차만 살 수 있게 된 후에 보조금 철폐해도 사실 상관없잖아, 그건.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는 트럼프한테 잘 보려고 2년 내에 생산량 2배로 늘리게 했는데 이 미친놈이 갑자기 내년 말에 보조금 폐지해버린대. 그러니까 완전 그냥 이 꼬라지 난 거지. 거울 엄프 형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싸우고 있냐? 우리도 아까 전에 봤었죠. 내가 난 테슬라 도로 팔겠다. 초등학생이야. 머스크는 나사에 이제 스페이스X 로켓을 이제 안 보내겠다라고 한 거죠. 뭐 그렇게 싸우고 뭐 너네랑 맺은 계약 다 파기하겠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소유 회사와 맺은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대충 그 총 규모가 약 30억 달러 정도. 뭐 한 4조 원 정도 되겠네. 머스크는 그래? 그러면 난 정당 하나를 새로 팔게. 이렇게 한 거야. 저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머스크는 트위터에도 조사를 했어. 진짜로 중산층 80%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만들 사람 누굽니까? 이랬더니 머스크 이렇게 한 거야. 물론 이제 저거는 트위터에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신뢰도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트위터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됐든 뭐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한 여론조사를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트럼프한테 보여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신 잃은 놈하고 대할 생각 없다. 그랬더니 중간선거 때 공화당 애들을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실제로 한 얘기들이에요. 머스크가 정확하게는 오빠법에 찬성한 공화당 애들을 떨어뜨리겠다. 요렇게 자기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궁금할 수도 있지. 이 개싸움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요거를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는 성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단 말이에요. 나는 트럼프 편이다. 28%. 나는 머스크 편이다. 8%. 나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다. 52%뭐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 공화당 지지층만 갖고 보면은 71% 정도가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결국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권력을 생각을 하면 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머스크가 되게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를 또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카라 스위셔와 스콧 갤러웨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사업가이자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 두 분이 이제 피봇이라는 팟캐스트를 합니다. 아무튼 이 피봇에서 우리 스콧 갤러웨이 선생님은 대통령 신분인 트럼프가 더 유리한 싸움이다. 왜냐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고 대통령의 권력이 세니까. 근데 카라 스위셔는 머스크가 작정하고 세력을 모으면은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할 수 있지. 일론 머스크의 무기는 뭔가요? 미국 하원입니다. 공화당이 220석이고 민주당이 212석이에요. 8석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8석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1년 뒤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요새 트럼프의 지지율이 썩 그렇게 좋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민주당 지지율은 최악인 상황인데 트럼프 정권의 지지율도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요런 상황에서 만약에 머스크 신당이 나온다. 당선자는 안 나오겠지. 왜냐? 공화당 지지층의 71%가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근데 그 29%가 만약에 경합 지역구에서 표를 갈라먹는다고 하면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할까? 그러면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저분이 아직도 이인재 의원을 미워하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뭐 어쨌든 또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충 머스크 신당이 한 5석 정도만 털어가도 그러면 공화당 215석, 민주당 뭐 217석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런 식으로 머스크 신당이 한 4-5석만 표 갈라먹어서 털어가도 하원 다수당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원 다수당이 바뀌게 되면 입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트럼프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행정명령밖에 못해요. 4년 내내 행정명령만 내리다 끝날 거야? 그렇진 않잖아. 정치적인 타격이 제법 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현재 오빠법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경고한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 뭐 여러분들은 또 궁금하겠지. 그럼 누가 이길 거냐?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 이런 싸움의 끝은 항상 승자가 없지. 왜냐면 싸움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릇 이게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라 하면 불전압을 같은 절에서 17번을 털었든지 16개를 털다가 17번째 절에서 걸렸든지 그런 사람들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높으신 분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 제일의 부자 대 미국 제일의 권력자 아니 뭐 그냥 WWE를 하든지 UFC라든지 링 위에서 진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은 그거는 재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네들끼리 말싸움 하는 게 사실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이런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투표로 선출을 한 건데 개싸움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트럼프는 2인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1기 트럼프 때 스티븐 배넌이 본인을 넘어서 관심을 받으니까 바로 숙청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랑도 언젠가는 싸울 운명이었다. 그래서 현재 마가 진영은 머스크가 남아공 태생이잖아요. 근데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땄단 말이야. 근데 2002년에 머스크가 미국 시민권을 딸 때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머스크의 시민권을 박탈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호 간의 감정이 굉장히 격앙된 뭐 그런 상태예요. 근데 트럼프가 머스크를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버리기에는 지금 위험 부담이 되게 큰 상황이지. 왜냐면은 어찌됐든 트럼프는 머스크 말고도 뭐 다른 테크 퓨덜들이랑 잘 또 지내야 되니까 걔네 돈이 있어야 선거를 치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법적으로 처리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머스크보다는 트럼프가 더 잃을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뭐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랑 싸워서 자기 사업에 좀 불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업은 다음 정권과 해도 되지만 권력을 잃어버리면 끝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찌됐든 중간 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야 되는 트럼프가 지금은 조금 더 아쉬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화해를 하는 방식으로 저는 끝을 맺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서로 협력하는 모습 다시 보이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주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20대 개새끼론 한번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